안데르센의 전나무. 안데르센 지음, 배우 이재훈 낭독, 오디오 클립 오리지널. 숲속에 예쁘게 생긴 작은 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상쾌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둘레에는 큰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전나무뿐 아니라 소나무도 있었죠. 하지만 작은 전나무는 그저 큰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해님도 상쾌한 바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집 아이들이 산딸기를 따러 숲속으로 와서 작은 전나무 근처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떠들어대기도 했지만 전나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주전자 가득 딸기를 담아오기도 하고 짚에 딸기를 길게 엮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나무 옆에 앉아 "와,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게 생긴 작은 전나무네." 라고 말했습니다. 전나무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었습니다. 해가 끝나갈 무렵 전나무는 훌쩍 자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훨씬 더 자랐습니다. 전나무는 마디수로 몇 살이 되었는지 항상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높이 자라면 좋겠어." 하고 작은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가지를 넓게 뻗고 높은 곳에서 넓은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을 텐데. 새들이 내 가지 사이에 둥지를 짓겠지? 산들바람이 불면 다른 나무들처럼 점잖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거야. 햇빛도 새들도 아침 저녁 머리 위로 지나는 빨간 구름도 작은 전나무를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땅 위에 반짝이며 쌓이면 종종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서 작은 전나무 위를 넘어다녔습니다. 아, 그건 정말 화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2번 지나고 3년째에는 전나무도 꽤 커졌기 때문에 토끼는 나무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자라고 자라야 해. 나이를 먹고 커져야 해. 세상에 그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지.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언제나 나무꾼이 와서 가장 큰 나무를 몇 그루씩 넘어뜨렸습니다. 그건 해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전나무도 이제는 매우 그럴듯하게 자랐기 때문에 크고 멋진 나무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몸을 떨었습니다. 떨어진 나무들은 가지가 모두 잘려 긴 맨 몸뚱이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형이 되어 수레에 실리면 말이 숲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되었을까? 봄이 되어 제비와 황새가 돌아오면 전나무는 큰 나무들이 어디로 실려갔는지 모르겠니? 어디서 만나지 않았어? 하고 물었습니다. 제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황새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 것 같아. 이집트에서 날아오다가 배 여러 척을 보았어. 배에는 훌륭한 돛대가 있었지. 그게 그 나무들이었던 게 분명해. 전나무 냄새가 났어. 그 돛대는 아주 높고 당당하게 솟아 있었어. 아, 나도 바다를 건너 날아갈 만큼 나이가 들면 좋을 텐데. 바다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겼지? 설명하려면 길어. 황새는 이렇게 말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의 젊음을 기뻐하렴 하고 햇빛이 말했습니다.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네 몸속에 젊은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렴. 그리고 바람이 전나무에 키스해 주었습니다. 이슬이 전나무 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어린 전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이 전나무만큼 크거나 나이를 먹지 않은 나무들이 종종 잘렸습니다. 전나무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늘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잘린 어린 전나무들은 항상 가장 좋은 전나무였습니다.
가지를 그대로 붙인 채 수레에 실리면 말이 숲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전나무가 물었습니다. 나보다 크지도 않은데 나보다 훨씬 작은 나무도 한 그루 있었지. 어째서 가지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지? 어디로 데려간 걸까? 우리가 알아. 참새들이 짹짹거렸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지. 나무들이 어디로 갔나 알았어. 그 나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하고 멋지게 되어 있었어.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따뜻한 방 한가운데 심어져 아주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해 있었어. 금빛 사과랑 생강 쿠키랑 장난감이랑 수백 개나 되는 촛불이랑 그런 것들 말이야. 그리고 또? 전나무가 가지를 온통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 더는 보지 못했어. 아무튼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어. 나도 그런 눈부신 길을 가게 되는 건가? 하고 전나무는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정말 기다려지는걸? 어서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는데. 이제 나도 크고 작년에 실려나간 다른 나무처럼 가지도 뻗었으니 말이지. 아, 어서 수레를 타고 싶구나. 따뜻한 방에서 훌륭하고 멋지게 장식되고 싶어. 그래, 그러고는 분명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훨씬 더 굉장한 일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장식하겠어? 더 멋지고 굉장한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뭘까? 아, 정말 기다려진다. 못 기다리겠어. 나도 알 수 없는 기분이야. 우리가 있다는 걸 기뻐하렴. 공기와 햇빛이 말했습니다. 싱싱한 젊음을 기뻐하렴. 하지만 전나무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라고 자라 겨울에도 여름에도 초록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나무를 본 사람들은 멋진 나무인걸? 하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 나무는 제일 먼저 밑동이 잘렸습니다. 도끼가 껍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전나무는 한숨을 쉬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격렬한 고통을 느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행복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 고향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소중하고 오래된 친구들, 주위에 있던 작은 나무와 꽃들, 아마 새들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전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함께 어느 집 마당에 내렸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무는 근사하군. 다른 나무는 됐어. 그러자 멋진 제복을 입은 두 하인이 와서 전나무를 크고 화려한 객실로 옮겼습니다. 벽에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백작의 난로 근처에는 두 개의 커다란 중국 화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큰 안락의자와 비단으로 된 소파, 커다란 탁자가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그림책과 장난감이 가득했는데 100크라운에 100배나 할 장난감이라고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전나무는 모래를 채운 통 안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푸른 헝겊으로 둘레를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다랗고 화사한 색의 카페 뒤에 놓였습니다. 아, 전나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인들과 젊은 아가씨가 전나무를 장식했습니다. 가지에는 색종이를 잘라서 만든 작은 그물 바구니를 매달았습니다. 어느 바구니에나 알사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아 놓은 금빛 사과와 호두는 마치 나무에 열린 것 같았습니다. 잎들 사이사이로 파랗고 하얀 작은 촛대가 놓였습니다. 전나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꼭 사람 같은 인형이 나뭇잎 사이로 보였습니다. 나무 맨 꼭대기에는 금색 종이로 만든 커다란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찬란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주 찬란하게 빛날 거야. 모두가 말했습니다. 아,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어서 밤이 되면 좋겠다. 촛불에 어서 불이 켜지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숲의 다른 나무들이 나를 보러 와주려나? 참새가 창문을 두드리지는 않을까?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장식한 몸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인가? 전나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달이 난 나머지 나무 껍질이 아팠습니다. 나무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드디어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밝다니 정말 화려했습니다. 전나무가 가지를 모조리 흔들다가 나뭇잎이 한 촛불에 다 불이 붙었습니다. 잎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도와줘! 도와주세요! 아가씨가 외치며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이제 전나무는 가지를 흔들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장식된 것을 태우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눈부신 빛에 전나무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전나무를 뒤엎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른들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들은 방 안이 온통 울리도록 환성을 질렀습니다. 춤을 추며 전나무 주변을 돌던 아이들은 선물을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촛불은 가지 바로 앞까지 타들어갔습니다. 다 타버린 촛불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에게 나무에 매달린 것을 따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기세 좋게 달려들었으므로 전나무 가지가 모두 빠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 놓지 않았더라면 전나무는 분명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누구도 전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유모 한 명만 가지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잊어버린 무화과나 사과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 아이들이 작고 뚱뚱한 남자를 전나무 쪽으로 끌고 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나무 아래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나무 그늘에 있는 거야. 전나무도 같이 들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해줄 거야. 이베디 아베디 이야기가 좋으냐, 아니면 아래로 떨어졌지만 결국 왕위에 올라 공주와 결혼한 험프디 덤프디 이야기가 좋으냐? 이베디 아베디요! 하고 소리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험프디 덤프디요! 라고 소리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왁자지껄 시끄러웠습니다. 전나무는 혼자 잠자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함께 떠들 수 없는 몸인가? 나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가? 전나무도 그들과 같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셈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래로 떨어졌지만 왕위에 올라 결국 공주와 결혼한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계속해주세요. 계속이요. 아이들은 이베디 아베디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키 작은 남자는 험프디 덤프디 이야기만 들려주었습니다. 전나무는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숲속 새들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험프티 덤프티는 아래로 떨어졌지만 공주와 결혼했어. 그래, 세상이 그런 거야.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남자가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전나무는 이야기를 모두 믿었습니다. 그래, 그래. 누가 알아? 나도 아래로 떨어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지. 전나무는 촛불과 장난감, 과일, 장식 조각으로 다시 한번 몸을 치장하기를 바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떨지 말아야지 하고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내 화려해진 모습을 실컷 즐길 테야. 내일은 또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를 아니면
이베디 아베디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 전나무는 밤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인과 하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꾸미기 시작하나 보다 하고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나무를 방 밖으로 끊어내더니 층계를 끌고 올라가 다락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에 남겨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듣지? 전나무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며칠 낮, 며칠 밤이 지나갔지만 누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오나 싶었지만 커다란 트렁크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놓아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전나무는 아무도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잊힌 것 같았습니다. 바깥은 이제 겨울이 되었겠지? 하고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서 눈으로 덮였으니 나를 심어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봄이 올 때까지 여기에 두는 모양이야. 사려 깊기도 하지.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다만 이렇게 어둡지 않고 외롭지만 않다면 좋을 텐데. 토끼 한 마리도 없으니 말이야. 숲속은 정말 즐거웠어. 눈이 쌓이면 토끼가 뛰어다녔지. 그래, 내 위로 뛰어넘기도 했어. 하지만 그땐 정말 싫었어. 여긴 너무 외로워. 찍찍, 찍찍. 바로 그때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생쥐들은 전나무에 코를 킁킁대고는 가지 사이를 바스락거리며 다녔습니다. 끔찍하게 춥네. 생쥐가 말했습니다. 춥지만 않다면 이곳은 참 멋진 곳인데 그렇지 않나요? 나이 많으신 전나무님? 난 나이 많은 나무가 아니야.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무도 많단 말이야.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무얼 하세요? 하고 생쥐들이 물었습니다. 생쥐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관해 얘기해 주세요. 그곳에 가본 적 있어요? 음식을 넣어둔 찬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선반에 치즈가 놓여 있고 천장에는 햄이 매달려 있고 기름 양초 위에서 춤을 출 수 있고 들어갈 때는 야위였어도 나올 때는 살이 통통하게 찌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런 곳은 몰라.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숲은 잘 알아. 해가 비치고 작은 새들이 노래하는 곳이지. 그리고 전나무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작은 생쥐들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전나무님은 많은 것을 보셨군요. 분명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내가?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지. 그런 다음 전나무는 과자와 촛불로 장식되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나이 많으신 전나무님. 작은 생쥐들이 말했습니다. 난 나이 많은 나무가 아니야.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겨울에 숲에서 왔어. 아주 한창 때였지. 내 나이에 비해 조금 작을 뿐이었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라고 생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생쥐들은 다른 생쥐 4마리와 함께 왔습니다. 전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입니다. 전나무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일들이 자꾸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정말 돌아올지도 모르지. 험프티 덤프티는 아래로 떨어졌지만 공주를 얻었어. 그 순간 전나무는 숲속에서 자라던 작고 멋진 자작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전나무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인 공주님이었죠. 험프티 덤프티가 뭐예요? 라고 생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는 그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야기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생쥐들은 아주 기뻐하며 전나무 꼭대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음날 밤에는 생쥐 2마리가 더 왔고 일요일에는 2마리의 큰 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큰 쥐들이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말하자 작은 생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이야기가 그리 재밌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모르세요? 큰 쥐들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뿐이야. 라고 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밤에 들은 이야기야. 하지만 그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네요. 베이컨이나 기름 양초 이야기는 모르세요? 음식을 넣어두는 찬장 이야기는 못 해주세요? 못해.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큰 쥐들은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마침내 작은 생쥐들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팔한 작은 생쥐들이 내 주위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던 때가 참으로 즐거웠구나. 그 시절도 끝이 났네.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나가게 되면 즐겁게 보낼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이 왔을까요? 이런.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와서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가 옮겨지고 전나무도 끌려 나와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햇빛이 비치는 계단으로 전나무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즐거운 생활이 다시 시작되려나 보군 하고 전나무는 생각했습니다. 전나무는 상쾌한 공기와 첫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나무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탓에 전나무는 자신을 쳐다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이 붙어 있었고 온통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미꽃이 난간 위에서 생기 넘치게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보리수 나무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날아가며 지지배배 서방님이 오시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나무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즐겁게 살아야지. 전나무가 기쁘게 말하며 가지를 넓게 뻗었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모두 말라 누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나무는 잡초와 쐐기풀 사이 구석에 눕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식금별이 아직 전나무 꼭대기에 달려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마당에는 신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나무 둘레를 돌며 춤을 추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나무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 한 명이 달려와 금별을 잡아떼었습니다. 더럽고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직도 이런 게 달려 있었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가지를 짓밟았기 때문에 가지가 발알해서 모두 부러졌습니다. 전나무는 꽃의 아름다움과 정원의 싱그러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는 다락방 어두운 구석에 남아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숲속에서의 젊은 날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아주 즐겁게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를 듣던 작은 생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다 지나간 일이야. 가엾은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즐거울 수 있을 때 즐겁게 살 것을.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야. 다 지난 일. 정원사의 하인이 와서 전나무를 조각조각 잘랐습니다. 장작 더미만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장작은 술을 빚는 커다란 가마 밑에서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한숨 소리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는 전나무가 가장 행복했던 밤에 달았던 금별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전나무는 사라졌고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결국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